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 구독자분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중에서 척추 수술 후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보훈보상 대상자냐?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제게 댓글을 주실 때 올해 만 60세이고 83년 육군으로 입대를 했고 전투경찰로 차출되었고 경찰국을 거쳐서 기동대로 전출되어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였고 본인 사비로 MRI를 찍어서 2000년부터 신청을 하였으나 부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거절되다가 척추만 병원 혜택, 그러니까 등급에는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위처로 인정을 받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척추만 병원 혜택 등을 거쳐 2017년에 보훈보상 유공자 7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3년도에 육군 들어가서 여기 이제 언제 수술을 다쳐서 수술했는지는 여기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2000년부터 신청을 했다고 그러니 2000년 전에 수술을 했었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2017년에 보훈보상 대상자 7급으로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병원 서류, 당시 군 동료 증거 자필문 등 서류를 갖춰 신청을 하였는데 왜 보훈보상자가 되었을까요? 등급 신청해 볼 만한지 궁금하여 댓글 달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달 말쯤 시간 나면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했는데 벌써 지금 3월 말이 돼 버렸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저 또한 훈련 중에 척추를 다쳤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7급에서 6급 1항으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이와 같은 내용을. 그런데 왜 국가유공자가 되질 않고 보훈보상자가 되었는지 이제 이 내용, 이분께서는 이 내용이 궁금한 것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은 지금 보훈보상 유공자로 7급으로 지금 판정을 받고 계시는데 국가유공자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또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를 않죠. 그러면 그 등급 변경을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선 본인 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본인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몸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보훈처에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이 정보공개 신청은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60세이기 때문에 가까운 본인 관할 보훈청에 가셔가지고 정보 공개를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보훈보상 대상자 7급으로 판정을 받을 때 거기에 신청했던 그 자료, 그러니까 또 보훈처에서 해당 신체 검사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병상일지를 청구를 하십시오. 청구하십시오. 병상일지를 청구를 하는데 본인이 잘 아시겠죠. 훈련 중에 다쳐서 어떤 병원에 있었는지, 그 병원 하나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더 위 상급 병원으로까지 갔었는지 그 병원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병상일지를 다 정보 공개 그 청구하는 신청서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병상일지를 다 복사를 해서 줄 것입니다.
복사하는데 뭐 한 장당 100원인지 얼마인지 또 계산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돈을 주더라도 복사를 해서 그 병상일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경찰병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경찰병원에 계셨으면 경찰병원에서 치료하고 퇴원할 때까지 쓰던 그 병상일지를 한 장 한 장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본인이 처음 경찰병원에 그러니까 훈련 중에 떨어져서 경찰병원에 가가지고 군의관하고 진료 상담을 할 때 내가 어떤 훈련을 받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하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없는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상일지 내용들에 보면 훈련 중 뭐 낙상하여 아니면 훈련 중 충돌하여 그렇게 해서 이제 다쳤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찰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으면 분명히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럴 때도 간호사들한테 내가 어떤 훈련 중에 이렇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내용.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 간호사들이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 전에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냐? 뭐 치료받았던 적이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살살살 이제 뒤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꾸 훈련은 받아서 다치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있냐? 허리가 아파서 약 먹은 적이 있냐? 허리가 아파서 뭐 엑스레이라도 찍은 적이 있냐? 이번 이 훈련으로 인해서 다치기 전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간호기록지에나 병상일지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이분은 보훈보상 대상자밖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공무수행이나 직무수행 그리고 훈련 중일 때 그럴 때 부상을 당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해당되지 그 외 체육시간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부상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또 그것도 비해당되는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했고 지금 7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그 병상일지 안에 간호기록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자세히 다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이 넘게 병상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가지고도 있고 파일로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가끔가다 다시 한 번씩 또 전체 내용을 찾아보면서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는가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이 병상일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분석을 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훈련 중에 떨어져서 다친 내용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훈련 중에 허리를 다치기 전, 그 전에 허리로 인해서 병원을 가서 치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분은 훈련 중에 떨어져서 다친 게 정확하기 때문에 다시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훈련 중에 다치기 전에 그 전에라도 이제 뭐 병원은 가서 허리를 치료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그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그 전에 가서 치료를 했어도 그러니까 일반 이 훈련 중에 다치기 전에 그러니까 훈련 중 다치기 전에 일반 병원에 가서 허리를 치료를 했었어도 그때는 그냥 뭐 간단하게 통증이나 염증으로 해서 치료를 했을지언정 다른 허리 디스크나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증명하고 복잡하고 뭐 그건 진짜 말도 못합니다. 변호사 사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계속 배워서라도 충분히 변경 신청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저런 뭐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병상일지를 찾아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라도 만약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다. 또 지금 나이가 만 60세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쳤다 그러면 약 30대 후반일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신체 검사에서 아마 기왕증,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훈련 중에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했다 해서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와는 관계없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판정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본인이 직접 병상 일지를 보시고 정보공개 신청해서 요건 확인 사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검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그 수술 내용도 안 적혀 있고 어떤 부위에 수술을 했는지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허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수술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몸 상태가 더 악화되게 되면 그때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급도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안 좋아지면 또 5급도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17년도에 7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7급이 평생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몸 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6급도 받을 수 있고 5급도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등급 신청한다? 그거는 아니란 거죠. 몸 상태가 만약에 악화되게 되면 뭐 1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2년 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룰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는 본인 몸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7급 받았을 때 하고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악화가 되었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또 상위 등급 결정표도 보고 본인이 6급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 싶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6급으로. 그래야지 6급도 보훈보상 대상자는 나중에 이제 나이를 드셔가지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유가족에게 작은 금액이나마 또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은 더 큰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항상 알고 계셔야지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공부를 하시고 척추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구독자분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중에서 척추 수술 후에 보훈보상 대상자 7급에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